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조기 집행, 2차 전지 분야 정책금융 확대 등 친환경차와 2차 전지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 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2차 전지 연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처가 마련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일명 틱톡 금지법을 추진한 가운데 중국 기반의 소셜미디어 샤오 홍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틱톡 난민들이 레드노트로 몰려든다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의 많은 사용자들이 틱톡 대안으로 샤오 홍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콧바타워가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산그룹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두산 스코다파워는 전날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언론과의 대상으로 상장 의사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오는 27일 공모 가격과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전선유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 기자재와 ESS 등이 포함된 K그리드 수출액이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력기자재 9개 품목 수출액이 지난해 2023년에 104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인 1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까지 시원한 빨간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으로의 매수세들도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상승률들이 좀 눈에 띄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기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우리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30분 정도 앞두고요. 우리 시장 어떤 종가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오늘의 종가 상황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빨간불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도 올라주지만 하이닉스가 5%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으로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세도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에 관한 정부의 지원 발표가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주들도 오랜만에 훈풍이 나타나고 또 테슬라 쪽에 관한 주가 강세의 영향들도 계속 받아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제약바이오주들 강합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 종목군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셀트리온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DC에 관한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임박이다라는 소식들 전해져 왔고요. 어제 급락했었던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금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삼성 바이오직스, 셀트리온 모두 다 상승하고요. 유한양행과 HLB도 오늘 좋은 탄력 흐름들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보험과 금융주들도 좋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보험과 금융주들 저가 매수세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평가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좋습니다. 조선주들도 일부 종목군들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많은 재료들 여러분들 잘 흡수하셔서요. 또 좋은 계좌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2부도 저희가 오후장 전략, 그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 할 텐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들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 또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CPI까지 잘 넘어간 상황이에요. 나왔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CPI 영향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좀 탄력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국채 금리도 좀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다는 부분들이 일단 외국인한테는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좀 완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국채 금리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연초에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돼 왔었지만 그 당시에도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국채금리 이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외국인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과도하게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내 증시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전환까지는 다소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오전만 해도 선물 시장 쪽에 외국인 다 3,500계약 정도 좀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3,200계약 정도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 계약수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오전 대비 외국인들이 코스피나 그리고 코스닥 쪽에 좀 매수세 유입을 좀 강하게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들의 매물 자체를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불확실성 이슈 큰 이벤트가 일단은 2개가 지나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안도감에 일단 지금 증시의 상방 흐름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안 가는 섹터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딥페이크나 보안주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탱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까지도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조정에는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를 좀 뛰어들기보다는 실적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낙폭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들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전략들 챙겨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핫 섹터, 핫 종목 시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섹터,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의 yes or no로 저희가 또 라이벌 대결을 하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시장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볼 섹터가 너무나 많죠. 과연 어떤 섹터들 골라오셨고 그 안에 어떤 종목에 관한 흐름 짚어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핫 섹터, 핫 종목 시간으로 찾아뵙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핫 섹터, 핫 종목 시간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섹터, 그 안에 어떤 종목군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제 모처럼 또 움직이고 있는 보안주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보안주 하게 되면 최근에 뭐 양자 암호 쪽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 제가 뭐 라운시큐어나 그리고 현재 엑스게이트. 시점에서 그렇죠. 엑스게이트 이렇게 두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보안 쪽은 지금 보니까 또 강한 흐름들이 유지되는 게 좀 트럼프밭에 관련한 이슈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센즈립이 또 상한가를 또 달성을 한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S 회장이랑 또 일론 머스크랑 또 지금 트럼프 당선이랑 뭐 회동을 진행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파트너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센즈립 같은 경우가 좀 상한가를 또 안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보안 쪽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앞으로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고도화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의 악용 사례들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게 이제 결국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국가 측면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해킹에 대한 부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디도스 공격들도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지금 딥페이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는 이제 보안 쪽에는 좀 전문가들만 좀 어느 정도 네. 활용을 할 수 있었던 범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의 문화가 많이 또 발전
발전을 하면서 일반인들도 지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뭐 정부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AI 시장은 이미 불을 지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럼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보안 쪽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스타트가 끊어지고 나서 AI 반도체 쪽만 좀 수급 사이클이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보안 쪽은 생각보다 소외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좀 AI 쪽과 연결고리로 보안이 또 같이 움직이는 동행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쪽만 좀 굉장히 많이 움직여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안 그리고 이제 양자 암호라는 이런 또 재료까지 얹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수익률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 국내 쪽에서만 수주를 좀 많이 공략을 했었어요. 워낙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보안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레벨업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부분들이고 경쟁사들 역시도 기술력이 워낙 좀 좋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만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AI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이제 확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수요가 확장이 된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들 역시도 이제는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즉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얹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도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이익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체력이 좀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간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힘들 겁니다. 워낙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보안주의 좀 독주적인 섹터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수급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안 쪽 같은 경우도 포트 한 종목 정도는 담아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라온시큐어와 엑스게이트에 관한 예솔 롤을 바로 한번 펼쳐볼 텐데요. 네네. 어떻게 또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라온시큐어는 노고요. 노입니까? 네, 엑스게이트는 예스를 일단 좀 가지고 어. 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라온시큐어 기업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모바일 지금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따라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제 투자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라온시큐어의 지금 수급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보안주 쪽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 당시에도 라온시큐어는 워낙 좀 소외가 좀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제가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 너무나도 강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급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라온시큐어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모바일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특화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온시큐어가 재작년이나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AI나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까지도 지금 보안 쪽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블록체인 쪽도 사고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갑에 대한 부분들의 뭐 해킹이라든지 또 지갑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없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회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맞물려서 보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이 한몫 더해진다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라온시큐어가 지금 뛰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워낙 수급적인 면이 강한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라볼 때는 좀 노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라온시큐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다양한 모멘텀들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예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양자 암호 관련해서의 상승 탄력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네네. 이게 지금 시점에서 예스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양자 암호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젠슨왕의 좀 발언 부분들의 영향이 좀 컸었고 양자 암호 이제 물론 중요한 산업이란 건 알지만 이게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 이슈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좀 강하게 나와줬지만 제가 엑스게이트를 예스를 드린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강한 추세를 유지시켜줬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좀 과도하게 낙폭이 빠지게 되면은 그 역시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의 반등 기조도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쪽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대금들이 크게 터지면서 내려간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부 매도에 나오는 물량들만 출회를 시켜주면서 매수로 받쳐줄 수 있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레벨 다운을 시켰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한 차례 좀 매물을 소화시켜주면서 위로 반등 역시도 강하게 들어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엑스게이트를 제가 예스를 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앞전에 좀 급락을 했을 때 당시가 1월 8일 수요일 날에 수요일부터 그 다음날 목요일까지 봤을 때 갭이 상당 부분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갭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에 대한 수급 퍼포먼스가 강하고 나서 갭을 뜨면서 아래로 좀 밀렸을 경우에는 위에 갭을 한번 메꿔주는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갭 상단을 메꿔주고 나서 다시금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고가를 또 리테스트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자 암호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증시의 움직임을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워낙 지금 미증시의 맞아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반등 기조가 얼마나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역시도 반등 기조는 강하게 나와줄지 혹은 어느 정도 좀 일부 되도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주가가 밀릴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미증시에서도 양자 암호 쪽이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갭은 확실하게 좀 엑스게이트가 메꿔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단기적인 상승은 엑스게이트가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이게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네네, 거네요. 그렇죠. 지금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네. 싶은 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네. 보안 관련주들 계속되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계속되는 트렌드로 자리 잡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작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유리기판 쪽이랑 굉장히 좀 같은 맥락이었어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필요한 산업군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워낙 또 기판에 대한 부분들의 가성비가 안 좋고요. 또 워낙 제품에 대한 단가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엔 러브콜을 시켜주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상황이 180도 바뀐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양자 암호 쪽이라든지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 같은 맥락이었지만 유리기판은 이제는 180도 반전이 된 상황이고 반대로 양자 암호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양자 컴퓨팅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슈는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상용화가 돼야 돼요. 상용화가 확실하게 좀 돼야 되고 한 기업에서만 그걸 개발을 해서 한 기업에서만 특정 어떤 좀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보다는 이게 결국엔 수요가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결국 지금 다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자 암호 쪽이라든지 양자 컴퓨팅 물론 이제 갈수록 필요한 산업군은 맞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좀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는 다소 어렵죠. 결국엔 주가도 기대감을 품고 상승은 나와주긴 하지만 결국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연쇄적인 부분들의 상승을 유지시키려면은 실적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반까지도 받쳐주면서 외형 성장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단지 기대감에 그쵸, 올라왔잖아요. 맞네요. 네, 기대감에만 지금 주가를 멀티플을 확장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멀티플이 축소가 또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연출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보안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핫섹터도 저희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핫섹터는 어느 쪽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두 번째는 바이오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선 제약이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오늘 둘 다 좋아요. 예스 네. 올 노부터 그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삼성바이오 로지스도 예스고요. 예스입니까? 셀트리온도 예스입니다. 두 두 기업을 솔직히 하나를 노려주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맞아요. 네, 두 기업이 너무나도 짱짱한 이익 체력들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두 기업을 좀 제가 예스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JP모건이 매년 1월 달에 좀 열리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 쪽을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치에 대한 부분들의 농사를 어떻게 이제는 진행을 할 것인지 앞으로 좀 빅딜 성사라든지 M&A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가 얼마나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잡히는 요인 중에 하나, 좀 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가 JP 모건 헬스케어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혁신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또 투자 유치를 시켜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보통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을 전부 다 살려주긴 다소 어려워요. 이제 특정 기업군, 특정 기업 안에서 뭐 M&A 성사 부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주요 파이프라인을 뭐 발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개발 예정 중인 신약 부분들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별 재료가 좀 붙여줘야만이 그 기업의 좀 독단적인 수급이 좀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물보안법이 일단 실패한 상황이죠. 생물보안법이 일단 실패를 한 상황이지만, 이게 반대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까지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트럼프 2기 취임식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견제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의회 통과를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만 놓고 봐도 지금 생산 캐파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생산 캐파를 지금 줄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줄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국내에서는 뭐 짱짱한 기업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사수혜는 올해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조정도 좀 잘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단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예스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둘 다 너무 좋아 보여요. 네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그 수주 소식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체결 직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계약건을 따오고 있는 실적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종목들 포인트도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저는 국내에서는 만약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도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의 대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이미 유일하게 생산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것을 좀 알고 계면 되시고, 일단 지금 작년에만 해도 초대형 CMO 계약을 이미 수주를 해가지고요. 이미 전체 연간 수주 금액의 40% 수준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40%라는 퍼센트 수치만 놓고 보면은 높은 수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연간 수주 금액의 40%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빅딜을 성사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아마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뭐 JP모건 헬스에서도 이번에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빅파마 기업들 입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을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제5공장까지도 지금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5공장까지도 가동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시고, 이미 5공장을 가동을 앞두고 있는 6공장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공장 같은 경우 지금 2027년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6공장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당시만 생산 능력이 한 20만 톤 이상이 좀 증가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단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 수혜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같은 빅딜에 대한 부분들의 성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매년마다 참석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매년마다 참석을 하고 또 메인 트랙이 상상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미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뭐 매력도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입증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올해는 바이오해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셀트리온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다양한 수주 소식들 들려오기도 하고 지금도 좋은 성과 나타내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쪽은 어떤 관점에서 예스라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래도 국내에서 손꼽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신약에 대한 개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에요. 보통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상용화시키는 과정들을 좀 많이 연출을 시키는데, 국내에서 이미 대형 제약사라든지 바이오 기업들 놓고 보면은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생산 신약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세 개발 타임라인까지도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맞아요. 공개를 또 했었던 상황이고 이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레어입니다. 존레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쪽에서 지금 동시에 런칭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존레어까지도 지금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대한 부분들의 이익 체력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2028년까지 ADC 분야 쪽에서만 9개, 다중항체 분야 쪽에서만 4개의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는 또 CDMO 쪽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랑 협력을 해서 ADC 항체 약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는 CMO 쪽과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특화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셀트리온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고는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결국에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주려 하게 되면은 신약에 대한 성과 혹은 존레어에 대한 부분들이 런칭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세가 탄력적으로 나와줄지 이 여부가 일단 올해 좀 킥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장기 평들이 전부 다 이격을 겹쳐나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일부 쉬어가는 구간들도 꽤 오래 쉬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아랫단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17만 원 그리고 18만 원 이 사이가 레인지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강력한 지지 여파를 지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근 때는 올해 좀 이탈을 안 하고 우상향해주는 그림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또 CDMO 중에 대표주 그리고 신약 개발 중에 국내 대표주 이렇게 두 가지 기업들의 예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ADC라는 거는 이 항물 적합해서 우리가 네네. 새로운 신약으로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제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바이오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네네. 시선들도 있는데 그 관련주들도 계속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ADC 쪽으로 추세 변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미 상황이에요. 나오나요? 네, 이미 네. 뭐 작년 연말부터도 아니죠. 작년 한 3분기부터 해서 ADC 쪽에 대한 부분들 전환 체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 항체 약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이 아니라 ADC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ADC 쪽에 대한 부분들 추세 판도가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선수를 치고 먼저 움직였던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일단은 독단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저는 A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굵직한 기업들, 특히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이라든지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 두 기업에서도 지금 A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야의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 역시도 ADC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올해 역시도 A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지금 ADC 쪽에 대한 부분들 특화가 또 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DC 관련 제약바이오주들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내일 시장 준비를 해볼 텐데요. 자, 재건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공략을 해도 될까? 많은 의문점 남죠. 오늘 풀어드리면서요. 우리가 또 마감 시장 이후의 전략까지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향해 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상승했는데요. 지금 들려온 속보로 TSMC 4분기 실적 발표 역대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또 본부장님과 풀어보면서 오늘 시장 좀 마감 브리핑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 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TSMC 하게 되면은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또 그런 기업인데 네. 사실 이번에 기대치가 그렇게 높았던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TSMC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치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떻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일지 몰라도 경제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이쪽에 대한 트렌드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TSMC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을 조금 더 유발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SK 하이닉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TSM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좀 받기는 다소 좀 어렵고요. 그럼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수혜를 좀 얹혀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불이 계속해서 지펴줘야만이 국내 증시 역시도 오히려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까지도 더해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TSMC 실적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제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엔비디아가 또 오늘 어떤 식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을 또 보여줄지 그 여부 그리고 메가세븐에 대한 부분들 기업들 역시도 어떤 식으로 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 측면으로 좀 움직여줄지가 내일 시장에서 좀 하나의 또 반도체 쪽의 수급을 좀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측면인데 결국 이제 헤드라인은 그겁니다. TSMC 실적이 좋아? 그러면 결국 AI는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요. 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국내 기업들 역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좋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TSMC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미증시 흐름 봐야 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증시의 영향력들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반도체 대표주들도 강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특히나 강했어요. 네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이러한 상승률들도 계속 당분간은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 좀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대형 이벤트가 일단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일단은 강한 시세를 분출시켜 주기에는 한 번 더 거쳐가야 되는 부분들이 트럼프 2기 취임식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책이 나오겠죠. 이 첫 번째 정책까지는 한번 경계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왔었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경상수지라든지 뭐 수출에 대한 통계가 계속해서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측면에서 왜 이렇게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면은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매긴다고 하게 되면은 빠르게는 못 매길 겁니다. 올해 못해도 빠르다고 하기는 올해 한 중순 혹은 3분기쯤이 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미리 이제 물량을 파는 거죠, 빨리. 그 전에 이제 물량을 좀 많이 팔아서 조금 더 돈에 대한 부분들을 자금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시키려는 부분들 때문에 뭐 흑자,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방어를 좀 견인을 시켜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굉장히 좋겠어요. 굉장히 좀 좋겠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감 직전 나온 TSMC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내일 시장 흐름들 보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관점들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오늘의 핫섹터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부터 바로 열어보면서요. 자, 시장 전략들 포인트만 저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 앞쪽을 이제 보시면 네네. 되고요. 의료 AI 쪽 가겠는데 코어라인 소프트는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더라고요. 학술지에 좀 게재가 되면서 의료 AI 상용화에 관해서 좀 학계적인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의료 AI 강할 땐 정말 강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포인트?
일단은 오늘 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상한가 달성하게 되면 다시 밀릴 것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젠키리스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안한 상승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물 추이를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의료 AI도 결국에는 뭐 성장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이긴 하죠. 거기에 또 일단은 바이오 쪽 그리고 제약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까지도 일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옥석 가리기는 확실하게 좀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 일단 저는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도 이제 앞전에서도 방송에서 이야기 좀 많이 들었다시피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루닉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대표적으로 해외 쪽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에서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렇게 코어라인 소프트 같이 거래량이 미비하지만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나와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밀릴 것은 일단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리지 않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견인시켜주면서 올려준다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11,000원대까지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접근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료 AI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짧게 포인트 잡아봤고요. 두 번째 핫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핫섹터 바로 살펴보시죠. 비만 치료제 쪽인데 이 D&D 파마텍이 지금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이게 또 계속돼서 가시화가 된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성과 발표들이 조금 오늘 있었던 것 같아서 영향받은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예전만한 탄력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만 치료제도 결국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또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지금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 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야기를 보니까 JP 모건 쪽에서 뭐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파들까지도 일단은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또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일단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일단은 일부 기업이 참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지금 전체적인 기업들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조정도 좀 많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쉬어가는 모습들도 좀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멀티플이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가셔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아직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는 없어요. 워낙 지금 뭐 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고 상용화 이후에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지금의 뭐 바이오 쪽 같이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시켜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게 되면은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들이 좀 많이 말라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보합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에 대한 매개체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또 강하게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도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인기가 계속해서 식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비만에 대한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만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파이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익 체력 부분들은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전략 받아봤다면 다음 핫섹터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핫섹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오랜만에 또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일본 쪽에서 코스메틱 관련한 박람회 이슈도 있고 또 중국 쪽에 관한 지표 발표도 좀 앞두고 있긴 한데요. 이 코스맥스가 10% 비교적 큰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K뷰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죠. 계속 보자. 네, K엔터라든지 뭐 K뷰티, 뭐 K팝, 그리고 이제 K푸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됩니다. 워낙 잘하는 또 하나의 산업군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산업군 중에 또 대표적인 하나가 또 화장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의 K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해외 쪽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성능은 너무나도 좋은데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결국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거를 구매하려는 구매자 수도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화장품을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작년만큼의 드라마틱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이미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역시도 일단 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력 제품군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얼마나 일으킬 수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VT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VT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리드샷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이미 입증을 한 상황이죠. 작년에 이미 입증을 한 상황이고 이미 일본 돈키호테 쪽에서도 이미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VT 같은 경우가 지금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분을 좀 많이 확보를 하면서 리드샷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리드샷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올해 역시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화장품주들을 좀 바라볼 때는 실리콘2의 추세가 깨지면 안 됩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워낙 유통 쪽에서는 특화가 또 많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국내 기업들 역시도 실리콘2를 거쳐서 유통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리콘2의 추세가 깨지지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실리콘2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뭐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 좀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를 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충분하게 돌파를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잡힐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들 그중에서 실리콘2가 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핫섹터 세 번째 봤다면 이슈 TMI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예고편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의 이슈 TMI 바로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슈 TMI 어떤 내용들 저희 한번 다뤄볼까요? 일단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재건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재건 쪽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또 포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적길까? 이거는 좀 물음표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재건 쪽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건 쪽이 최근에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도 많이 잘 나온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일부 기대감에 다시 또 주가를 되돌리는 현상들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푸틴 대통령이랑 회담을 또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3년 정도 이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전쟁이 또 오랜 기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참여를 해서 이 종식에 대한 부분들의 해결책을 같이 논의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6개월 이내에 종식을 시키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어떻게 보면 좀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일단 다시 좀 도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건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인 섹터의 거래량 대비로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한 종목에만 거래량이 몰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도 재건 쪽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재건 쪽이 다음 주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좀 재건에 대한 이슈가 리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재건 테마는 계속 시장의 모멘텀들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건주가 이게 또 어려워요. 많이들 네네. 올라왔고 타점 잡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오를까에 관한 의문도 들고 네네. 그래서 본부장님이 오늘 선택하신 종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재건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군도 좀 보셨을까요? 승부주로서. 저는 일단은 뭐 재건주 하게 되면은 단연코 SG 봐야 됩니다.
단연코 SG를 보자. SG가 가장 수주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까요? 아스콘 쪽이죠. 도로 포장 쪽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폐허가 또 많이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모듈러 주택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재건 쪽 내에서도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독단적으로 가져간다 하게 되면은 SG가 굉장히 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SG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아스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도 이미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 수주에 대한 가시성 여부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적으로 SG를 왜 이렇게 좋게 보냐? 아스콘 시장 자체가 해외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쪽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 능력을 좀 잘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진입장벽을 지금 SG가 좀 뚫은 상황이죠. 뚫으면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혹은 뭐 인도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건은 SG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 중에 일부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아스콘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해외 수주에 대한 가식성이 지금은 붙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재건 쪽은 하나의 좀 수급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라고 좀 보면 되시고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코스틸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전환 체계를 좀 SG 쪽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스틸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을 SG가 좀 독단적으로 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 가시성 여부가 탄력적으로 올해는 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 일단 이제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으로 뭐 SG 뭐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먼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러면 결국 미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고요. 미국이 움직이고 나서 그 아랫단에 있는 어느 정도 좀 점유율 부분들을 국내 쪽에 좀 띄워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결국 아스콘에 대한 부분들이 유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이 폐허가 되어 있을 것이고 탱크가 다니고 뭐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또 많이 깨져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면적면으로 봤을 때도 아스콘 쪽이 좀 유력하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일단은 SG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장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SG가 그렇게 큰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진 않고 오늘은 재건 쪽으로 해서 대동이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와줬더라고요. 자, 이처럼 또 SG도 이러한 또 상승률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뭐 농기계 쪽이죠. 농기계 쪽의 수주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은 나와주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좀 유지시켜준 것 같은데 일단 SG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대동이나 대동기업 쪽에 수급이 몰린 부분들을 뭐 크게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익 체력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삼부토건은 너무 불안해요. 워낙 재건 쪽으로 있어서는 삼부토건이 잘 움직여주는 좀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관리 종목이 지금 또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보통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아요. 피하시는 게 좀 맞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SG 같은 경우가 올해 이익 성장 체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지금 자리도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도 일단은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만약에 좀 이걸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2,700원대를 손절가 라인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3일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주도하에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나는 만약에 SG 쪽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52주 신고가 한 번 더 노려보셔도 되시고요. 손절 라인은 그만큼 이제 또 좀 2개월 좀 많이 보셔야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2,000원대입니다. 2,000원대만 최종적으로 SG가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올해 또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받아봤습니다. 인사 나눠보면서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